강선우 김병기 해야지. 강선우 김병기. 아니 재미없어 이거 뭐 이 사람들 다 재미가 없어. 본인들 당에서 나온 근데 비리인데. 강선우 의원 저 구속돼야죠. 구속영장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검토할 게 있나요? 이분은 구속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일단 저는 구속해야 됩니다. 공직에서 시의원... 어제 김경 시의원이 어제 공직에서 물러났잖아요. 의원직에서. 네. 오늘 윤리위에 열죠. 네, 네. 네. 본인 이제 선언을 한 물러나겠다고 거고. 얘기를 했고 좀 나머지 분들도 지금 나온 증거만으로도 의원의 자격이 없다.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예. 빨리 물러나시라. 그러니까 김경호는 월급은 계속 받잖아. 최대한 지금 법률적으로 구속 안 되고 형량 감량하려고 이제 법률적으로 제대로 조언받고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예. 그리고 혐의가 확실한 거는 인정하고 예. 좀 불확실한 거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본인의 구속을 면하고 형량을 감형받기 위한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제대로 조언받고 있는데 경찰이 그런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느냐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이거 김경 게이트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또 정보를 하나 취재해오지 않았습니까? 오, 뭔가요? 아, 뭔가요? 민주당 현직 다른 국회의원이 네. 돈을 받았답니다. 후원금 말고요? 한 명이 후원금 말고 금품을 한 명이 아니에요. 김경수 의원을 통해서 돈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때 돈을 받았다라는 게 중복적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돈을 잔뜩 받았나요? 잔뜩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 김경수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로 상대로 수의계약 내지는 여성 뭐 기업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땄대요. 그래서 올린 가족들의 수익이 500억이 넘는답니다. 거기에서 뭔가 커미션 내지는 백마진 같은 것들을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줬다라는 게 중복적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김경수 의원 구속하거나 그러면 뭔가 또 다른 뉴스도 계속 덮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게 악영향이 미칠 것 같다는 뭐 예측도 드네요. 야, 이렇게 돈을 잔뜩 받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사실관계나 이런 것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이 후원금만 문제가 얘기해요. 있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저는 차제에 서울시도 이건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의원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예산을 갖다 그런 식으로 녹여먹고 있는데 이거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행을 안 했어? 그럼 서울시 공무원들도 뭔가 의원의 압력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건 뭔가 연루가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조사 감사, 경찰의 수사가 훨씬 더 넓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분이 2018년도 시의원 되셨잖아요. 근데 2018년도 때는 서울시의회도 비례. 민주당이 다수당, 서울시장도 민주당이었고 2022년도 때는 서울시의회에서 힘쓸 수가 없었어요. 김경 시의원이. 네. 민주당이 소수당이었고 그런 점까지 거래를 했을 때 지금 그래서 다 포함해서 감사는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공무원 불러다가 야 우리 여동생 기업 여기인데 여기다가 수의계약 줘라고 위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지금 이동학 최고는 그 위력을 행사했지만 공무원도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지적해야 되는가 한번 아니 다 저는 처음에 수의계약이 짚었잖아요. 특정인에게 좀 집중된다면 상당한 문제인데 문제가 좀 있죠. 궁금한 게 수의계약이 여성 기업일 경우에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 5천만 원짜리를 만약에 풀로 다 했다 그래도 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아니 이거는 500억이 되는 수백억 대의 어떤 그 계약이 있었던 거죠. 5천만 원짜리를 뭐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계약도 그러니까 있고 쪼개서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장남이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서 뭐 오피스텔인가 두 채를 지었는데 그걸 SH에 이제 매각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울린 그 수익이 280억인가? 거기서 그렇대요. 대부분이 네. 나왔구나. 야. 뭐 그런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야, 의회에서 의회 생활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너무 잘 알지. 조례 만들고 주민 만나고 시간이 진짜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지 않아요? 이런 생각만 하면 다른 거 안 하고 이런 생각만 하면 시간이 저나 경행커님 같은 이것만 한다 경우에는 그런 그러면. 생각이 준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주겠지. 야, 진짜 너무 바쁘고 정신이 구청장 하고 없어서. 싶었다잖아요. 구청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청장에 있으면 대체 그러니까 얼마를 1억을 넣고 500억을 받는 거예요. 야, 진짜 어마어마한 갑자기 뭔가 사람이네. 떠오르는 게 있는데 대장동 같은 거지. 에이, 4천만 원 넣고 그거 왜 또 새끼로 새? 검찰의 이 엄청난 폭거 이거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이거 잘하시죠? 손을 봐야 돼. 이게 좀 이렇게 잘하실 것 같아요. 경매? 아니 확대. 아, 좋습니다. 조롱스타. 네. 조롱수다. 본인이 필요할 때만 조롱하고 말이야. 남들이 하는 거는 봐주지 못하고 말이야. 왜- 조롱 감별사. 네. 조롱 감별사. 철저히 본인 위주네. 예. 그러면 다음 이슈 한번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강선우 의원이 1억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서 김경시 의원은 뭐 최근 사퇴까지 하면서 와 이분 돈을 얼마나 뿌린 건지 모를 정도로 이 김경에게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이 더 있다라는 거죠.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까지 했다고 보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변호사님? 뭐 완전 불법이죠. 네. 정치자금법에서 이렇게 쪼개기로 하면 안 되겠고 총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근데 뭐 지인 한 20명 모아가지고 내가 뒤로 현금으로 500만 원씩 주면서 현금으로 이쪽에다가- 좀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면서 그 사람들 대신 입금을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행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쪼개기 후원에서 그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쪼개기의 후원은 이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현직 국회의원에게 후원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후원의 방식을 예를 들어 적법하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지지해가지고 좋아서 후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후원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한 이유가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은 직무와 관련된 거예요. 자기의 뭐 공천과 관련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네. 뇌물죄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쪼개기 후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그 공무원 국회의원으로부터 또는 거기 관련된 고위공직자로부터 어떤 의도를 실현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또 이제 뇌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도 확실히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민주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나면 이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각 정당에서 이제는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걸 좀 명확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고 수면 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이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다 수사를 해서 밝혀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이 신뢰하는 경우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정치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완전히 새롭게 다 들춰내가지고 수사를 할까? 그게 지금 안 할 것 할수 같으니까 있을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 경찰에서. 네. 그래서 할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공천원금과 관련한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장철민 의원이 용기를 내서 이 정도까지 사안이 불거졌으면 특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직 민주당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진 못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이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그러니까 정치 혁신을 위해서 한번 정치권 전체가 중지를 모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그게 한국 정치에서 돈 안 쓰는 정치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지금 이 공천원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저는 그런 정도의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3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그 정치 후원금을 보내면 공개가 돼요. 이름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 299만 9천 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299만 9천 원 낸 사람은 누가 보냈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한 100만 원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쪼개기 후원이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라도 좀 제어하려면 이게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걸 네, 어떻게 관점으로. 볼까요? 왜 다르게 봐냐면 이게 일종의 민주당 내부의 분란의 일종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단순히 뭐 휴먼 에러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에러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한다는 장철민 예. 이 대전의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홍영표. 네. 사실은 비명 행사 공천으로 쫓겨나듯 해서 완전히 이재명 당시 대표에다가 완전히 그냥 이
말로 싸대기를 때리고 당을 나갔던 홍영표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에요. 보좌관 출신이 장철민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모시던 의원 일만 해도 지금 빡친 상황인데 또 왜 빡쳤느냐. 대전시장 출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충 통합이 이루어져요.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대전과 충청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남자 강훈식을 밀어넣는 거잖아요.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뭐 청명해 죽든 한식해 죽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지난 2023년 이 기억나실 거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때 이제 민주당 출신이 김태우를 꺾고 당선이 돼요. 네. 근데 그 전후를 통해서 이 김경시 의원이 이제 시의원도 아니지만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서 지금 의혹입니다. 강선우 의원에다가 1억 3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 이거는 엄청난 쪼개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 쪼개기 하면 육포 찢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후원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강선우 의원 쪽에서 돌려줬다고 이야기하면서 후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 김시의원 지인들로 파악돼. 아니 사람 이름만 보고 어떻게 김경의 지인인 줄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경한테 물어봤더니 김경은 돈을 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찰 수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천헌금 수사는 경찰이 투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김병기 의원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동작 경찰서까지 그죠 우리 김정수 변호사 네.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이건 특검으로 가야 돼요. 지금 보면은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니 지금 그 녹취에 나오고 각종의 의혹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전 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새로 뭐 120개 녹취 지금 뭐 PC에 들어있던 거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꼬리 자르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최근에 뭐 내용에 따르게 되면 경찰에서 아직 거기에 언급된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녹취가 그렇게 나와 있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지금 이런 사안이 있으면 지금 이미 진작 그런 부분을 입건을 했다가 나중에 혐의가 없으면 그거를 그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금 애초부터 녹음심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몇 사람 정도만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 사람들만 처벌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검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김정철 변호사 말씀하셨던 대로 현역 의원만 지금 녹취록에 따르면은 7, 8명이 관련돼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7, 8명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럼요. 김경만 해당되겠냐. 실제로 지금 광주 쪽도 심각합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광주 같은 데는 광주는 뭐 저 첫 텃밭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런 데는 캐면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민정 명앵커께서 오늘 투표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공천 헌금 특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한번 저는 한번 걸고 한번 투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여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갖고. 아니, 짧은 시간에도 해도 근데 돼.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네. 그 검찰청 폐지하는 법안 민주당이 다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 이런 거를 우려한 맞아요. 거예요. 경찰에 맡겨두면 경찰이 뭐 수사 능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중앙지검 특수부만 한 수사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 의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선 경찰이 중앙지검 특수부에 있는 검찰들만큼의 수사 의지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9월인가 없어지잖아요. 검찰청이.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한 4년 조금 덜 남게 되겠죠. 올해 네. 9월이면.
그 이후서부터 임기 말까지 엄청난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져야 하는 시점에 올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청 폐지 이거는 두고두고 민주당에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이제 검찰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김경 시의원 120개에 달하는 이 시의원과 관련된 녹취가 담긴 PC를 포렌식 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다수 현역 의원이 포함이 되었는데 민주당 의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 경찰에게 주는 우리 국민의 신뢰가 좀 깨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공관위원회 현역 의원을 넣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현역 의원 다 빠져 뭐 이렇게 검토한다고 하는데 뭐 요 정도 문제, 요 정도 개선책으로 요 공천 헌금 비리 문제가 해소가 될까?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개뿔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개뿔이라고 이건 해? 욕이 아니에요. 개뿔을 욕 아니에요. 해산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예. 특검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스스로 문을 열고 거듭나야지. 이거 안 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으로 네. 이거를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지. 저는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호남 또는 영남 어떨까요? 저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 김경시 의원 관련된 요 PC 포렌식 특검이 없이 지나갔을 때 네. 계속 이 상태로 쭉 진행이 되다가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뭐 기소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이제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검사가 보안 수사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0개의 각종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사람들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진짜 수사할 의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 관련된 사건들을 사실은 그 연결고리를 다 따야 됩니다. 원래 이제 보통 이런 사건 수사를 하면요. 그 통화 내역의 연결고리를 다 연결하는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그 시간대 얼마를 통화했고 해서 그 연결고리의 기도를 그물망처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나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아마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사를 덮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녹취록에 나 누구 A 의원한테 1억 줬어요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수사를 안 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검찰청이 없고 검찰은 보안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검사는 공소 제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소한 검사는 수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서는 그 수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공소 유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대장동 항소 취하를 한 사건을 가지고도 항소 취하의 의견을 냈다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낸 검사들이 이미 좌천을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경찰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야 나중에 변호사하면 되고 지금 옷도 많이 벗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승진이 안 되잖아. 그렇게 제 주변에. 잘못 근데 걸리면. 이미 경찰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사를 더 나아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뭐 부장검사, 검사장도 다 날리는데 뭐 지금 여기 경찰 일선 수사 경찰 하시는 분들이 버틸 수가 있냐 말이에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이 덮일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까 뭐 개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죠. 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개뿔이 아니라. 주로 개가 등장하는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개가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네요. 배 소장님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호남, 뭐 영남 이런 데로 가면 이게 수사의 영역이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만연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 중에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체장 선거 앞두고 공천을 네. 앞두고 유력 후보 2명에게 모두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천이 발표되는 날 오후 2시에 공천이 예를 들어서 1시 반에 발표된다. 오후 2시에 약속을 2명을 다 잡아요. 네. 그리고 공천을 받은 사람에겐 야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약속은 다시 잡자. 축하한다 공천. 그리고 오늘 선거 잘 준비해. 이렇게 마무리하고 받은 사람에겐 받지 못한 사람은 부랴부랴 만나는 거예요.
김 후보님 아시겠지만 내가 진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돈 돌려드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 이러면 공천을 못 받은 사람도 아 이분이 열심히 했는데 내가 준 돈도 받았으니까 침묵하게 되는 거고 공천 받은 사람은 돈을 줘서 받았으니까 공범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공천 받았고 더군다나 해당 지역은 당선이 뭐 100% 유력한 지역이야. 이러면 에브리바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만연해 있다. 만연해 있는 거죠. 이런 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데 점점점 너무 우울하다 하시면서 J100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댓글을 주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서울시당 위원장인 장경태 위원 소식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강간무소식이고 왜 자기들은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은 지금 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수사도 이렇게 늦고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그렇게 불거졌는데도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아직도 사퇴 안 한 거 아니에요? 사퇴 안 하고 그대로 사퇴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떤 당직도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이분 한덕수 전 총리 뭐 구형 그 선고 네. 선고될 때 거의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민주당 뭐 네. 당사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 걸린 것도 있는데 좋아할 정신이 있나? 그러니까 싶었어요. 본인이 저랑 100분 토론에 나갔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얘기할 때 경찰의 수사가 능력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또 저 아 본인이- 강선우 의원이 나왔었어요? 아니 저 장경태 장경태 의원하고 의원하고 제가 같이. MBC 100분 토론에 서로 이제 토론을 많이 그때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본인의 수사를 하는 걸 보면 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본인이 법사위원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 저희가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을 해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피의자다 뭐 이렇게 하면은 경찰에서 엄청 전화 옵니다. 지금 내일 조사 나오라고 그래서 아 저 변호사 제가 일정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수요일까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은 저희 소환장 보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압박을 해요. 예. 굉장히 압박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평온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놀라운 거죠. 제- 사실은. 김변님 답이 네. 없다님이 아니 근데 9시 뉴스에 현직 의원이 1억 받았다는 거를 현직 초거대 야당 원내대표가 녹취록을 깠는데 네. 한 달 넘게 구속영장 치지 않는 게 실화이면데 이게 좀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언론에 지금 뭐 문제되는 사람 중에 영장 청구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뇌물 사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변론도 해보고 변호사 사건을 해봤지만은 네. 뇌물 사건은 진짜 긴급하게 체포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이 뭐 2천만 원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가가지고 바로 긴급 체포해가지고 바로 구속시키고 특수부에서 막 아침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수사해가지고 그 다른 돈 또 주는 사람 받은 사람 뭐 다 구속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아니었으면 벌써 구속영장 아이고 어우. 끝났죠. 이게 의지예요. 왜냐하면 아까 국힘이었으면 이미 특검 통과돼. 김정철 변호사가 난 참 조금 서운한 게 예. 100분 토론 나간 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진행하는 아 맞습니다. 열린 토론 나온 거를 아, 예. 이야기를 안 아, 해요. 열린 거기도 토론에서 나가셔가지고. 아니, 맞습니다. 당사자가 나와 있으면 아 맞습니다. 그때. KBS 열린 토론, 그러네. 열린 토론이 더 공정하잖아요. 열린 맞습니다, 토론에 맞습니다. 나와서 아무튼 공영방송 진행까지 하시는 앵커시네요. 아니 근데 그때 예. 김정철 변호사가 나와서 이게 목소리 톤이 좋잖아요. 목소리. 네. 그래서 그때도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니 검찰 개혁은 이렇게 밀도 있게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별 뭐 말도 없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정청래 대표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성추행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한 의지가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른바 장경태, 최민희, 뭐 양문석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친청파로 분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저하는 거죠. 아니면 덜 적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왜 저는 우리 김정철 변호사 다 좋은데 KBS 열린 토론을 KBS 열린 토론 사랑합니다. 네. 최짝대기님이 배추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네, 힘내시라고. 아 그리고요 지금 성남총각님 10,000원 주시면서 뇌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민주 떡값입니다. 이러셨어요. 떡값이랑 뇌물은 떡하니 준 거죠. 다르다는 거죠.